문법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은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몬 시험에서 첫날 보여드렸죠? 25개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법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거의 한 15개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25문제 중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어법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누면 앞에 거가 문법, 뒤에 게 어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했었다. 근데 이 어문 뒷부분의 어문이요.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국어는 좀 서로 연관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 앞에 부분이 문법이 좀 정리가 돼야지 어문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요, 여러분 좀 힘들죠. 내용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잘 돼가지고 처음 배울 때가 좀 많이 중요해요. 왜 많이 중요하냐면은 처음 배울 때 좀 엉켜서 듣잖아요. 엉켜가지고 좀 배운다든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그거 풀어내는 게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밟아서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매일매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날 저녁에 꼭, 그날 오후에 꼭 공부하시고 확인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수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문법을 그날 공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저녁에 그런 관련된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주관식 문제 말고요. 제가 확인학습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쪽 문제 보면 여러분 혼자서 제가 발음도 한번 해보고 뭐도 한번 해보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지선다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걔네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품사를 묻던 발음을 묻던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문제를 줘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배운 것 같았는데 문제 푸는데 다 틀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말고 배운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 문제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걔네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우리는 특히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고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좀 복습 같은 걸 해놔셔야지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점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갖고 왔어요. 아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특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거하고는 문법에 대한 것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법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좀 약간 어문 쪽하고 관련된 거 한 번씩 우리 그래도 단원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좀 쪼개서 할 수 있는 게 발음이어서 발음을 갖고 온 거예요. 쪼개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연관이 좀 서로 있어요. 좀 있어서 앞에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뒤에 걸 갖고 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걸 갖고 올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다 안 배웠다라는 상황에서 여러분 발음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하시고 아마 이 뒤쪽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니요,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들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나? 하여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표로 넣는 것들 있죠, 여러분. 이거는 좀 풀 겁니다. 제가 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오늘은 원래는 제가 이제 문제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는 문제 풀이 시간을 따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나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시간 드리고 답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부터 한번 갖고 와보겠다. 문법 우리 발음하고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음도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발음하는 게 뭐 한 가지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걸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끝소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요걸 써볼까요? 한글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 히읗자 있죠? 첫 번째 자음 있죠?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초성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항상 모음 쓰죠, 여러분. 항상 모음 쓰는데 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받침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얘를 항상 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역이 초성, 의가 중성, 니을이 종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요 종성이요. 받침에 있는 이 종성 있죠. 요것을 음절의 끝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 받침이에요. 받침이죠, 여러분. 받침이자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종성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받침의 규칙, 종성의 규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받침 규칙.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발음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 그죠? 얘를 갖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종성 부분이요. 얘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이 자리는 요 받침에 대한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자리, 이 받침에 있는 거, 이 초성 자리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발음은 그러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거에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침에 쓰일 수 있는 받침에 쓰이는 자음들이요. 쓰이는 자음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다 들어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얘네들이 다 받침에 쓰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여러분. 무릎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와 발음 달라요. 우리가 발음은 어떤 발음들이 나느냐? 여기 있는 몇 가지 발음들이 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몇 가지만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7가지만 발음이 난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들 요렇게 해서 요것들만 발음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음. 원래 받침에 있는 자기 발음이 나는 거고 얘는 원래 뭐야 이 발음이잖아요. 이 발음이에요. 그런데 얘가 받침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오스 이러지 않아요. 오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발음이 이게 갑자기 바뀐다고 다른 걸로, 여러분. 원래 이거는 우리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발음의 단어는 스 이래야 되는데 얘는 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발음이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얘는 뭘로 바뀐다고요? 디귿으로 발음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옷 디귿이 듣 이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옷 이렇게 발음 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발음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이렇게 됐을 때 얘 발음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요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항이. 그죠? 쓰였을 때 이렇게 쓰이는데 근데 어떻게 발음나? 요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에요. 여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라는 게 그런 거구나. 요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요 전에 요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요거 배우기 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애들을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 뭐예요? 맞춤법. 다시 말해서 표기와 우리나라는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 있구나. 그죠? 표기를 시옷으로 표기해도 시옷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음절의 끝소리라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문제로 내는 거구나. 요걸 알아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 먼저 생각해 놓으세요, 여러분. 좀 들어가기 전에 몇몇 것들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헛받침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겹받침이라는 게 있고요. 받침에 대한 3가지를 아셔야 돼요. 받침이 3가지가 있어요. 겹받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가지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헛받침은 뭐냐면은 이게 헛받침이에요, 여러분. 솥 이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이게 헛받침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겹받침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요. 갑 이게 겹받침이에요. 보이세요? 자음 서로 다른 거 2개 들어간 거. 아시겠죠? 이게 겹받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쌍받침이라는 걸 여러분 해볼게요. 얘가 쌍받침이에요, 여러분. 쌍받침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쵸?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티읕이구나. 아, 비읍시옷이구나. 아, 쌍기역이구나. 요거를 좀 알아두시는 거, 여러분.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게 될 것이다. 요거 하나 또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이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침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이 손만 한번 갖고 와볼까요, 여러분? 솥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받침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두 부분을 음절의 끝소리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다시 말해서 받침의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조항을 따질 때 여러분 크게 두 개를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끝소리가 있어. 어떤 단어의 끝소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요. 이게 있어. 그러면 얘 딱 끝.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다. 여기서 무슨 어떤 우리 끝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게 끝나던가 아니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었을 때예요. 여러분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얘가 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요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다 쓸게요. 저기 써놓은 거 여러분. 솥 이걸로 끝나든가 갑 이걸로 끝나든가 여러분 박 이걸로 끝났을 때 그랬을 때 발음들 어떻게 하는지 와. 그다음에 솥 장으로 시작한다는 게 이거야. 솥과 거기 솥단지 저 솥하고 솥과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무슨 뭐 쌀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받침이 여기 있고요. 자음이잖아요. 맞죠? 이랬을 때 얘네 두 개가 요 받침들 발음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갑이라고 하는 것과 과가 들어갈 때 박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뭐 박이다 뭐 이런 것들 들어갈 때 요런 거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서의 요 발음과 여기서 요 발음이 여러분 똑같이 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똑같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는데 요랑 요걸 비교해 드리면 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는데 받침으로 끝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여러분 뒤에 이렇게 붙잖아요, 여러분. 시작하는 말 요렇게 붙잖아요, 여러분. 이거 달라요. 라인이 달라요. 라인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 써드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솥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요. 이. 응?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응인데요? 아니 이응도 자음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이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초성 자리의 이응은요. 어디나 우리 국어 전체에서요. 항상 초성 자리의 이응은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야, 여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얘도 똑같이 우리 이렇게 써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발음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요. 이거 발음하세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해요. 이거 발음하세요. 그러면 해요. 이거 이응자 안 썼는데도 여러분. 그냥 우리 모음 발음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러잖아요, 우리가. 맞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초성 자리의 이응은 진짜 이응이 아니에요. 없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표시냐? 이런 공표시예요, 여러분. 요 이응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초성 자리의 이응들은 여러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없다 이 표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데? 이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로 시작하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아셨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 없는 거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박 플러스 여러분 뭐 다른 걸로 해볼까? 밖에서 놀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초성 자리 요거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얘 빼면 애가 있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라인 두 개가 더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요거 위에 있어서 요거의 음절의 끝소리 조항과 요 아래쪽에 음절의 끝소리 조항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항상 볼 때 뭐냐면 받침이
있고 뒤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네랑 얘네랑 나누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받침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만약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라인과 받침 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받침 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 다른 걸로 적용해야 되는구나. 요 발음을 여기 부분 발음을 다른 걸로 적용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면 모음으로 시작하지가 않으면 다 있죠. 다 있죠. 요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만 해볼까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시라고 하는 거가 제일 저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얘는요. 얘 발음을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얘는요. 이거 티읕이 디귿으로 발음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솥 이렇게 발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그다음에 얘도요. 솥과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솥 이렇게 발음이 날 거예요. 과자까지 해서. 그런데 여러분 얘는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소라고 하는 거고 얘가 뒤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넘어가가지고 얘는 또 국외음악까지 가네. 얘는요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아래 발음이 나지 않고 뒤에 다른 발음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고. 디귿으로 발음 나지 않아요. 솥이 이러지 않아요. 솥이 이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라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써드릴게요. 소치 이렇게 발음 난단 말이죠 얘는. 맞죠? 이런 식으로 발음 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치가 된 거는 왜 됐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그죠? 여기 아래 디귿 발음을 나지는 않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요거 꼭 봐놓으셔야 돼요. 꼭 봐놓으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달라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요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부터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지 않았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 발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볼까요? 이응 있어요? 초성자리 이응은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얘요 이응 있어요? 없어요. 초성자리 이응은 무조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얘만 있는 거라니까요. 얘는요. 기억이 있는 거죠. 얘는요. 이가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얘는요. 이게 얘네들은 없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자음 이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 해볼까요 여러분? 얘 해볼까요? 앙이라고 하는 거 해볼까요 여러분? 앙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했을 때 요거는요.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있고 이응 있다고요. 종성자리 이응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요런 거의 의미인데 불구하고 여기다가는 그냥 이응자 의미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비워놓기가 좀 그럴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 이응으로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것이다. 아셨죠? 이해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갑니다. 이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얘기하실 때 요것들이 발음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이응 발음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얘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쓸 때는 다 쓴다. 발음은 얘네만 된다 이랬죠. 그래서 얘네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고요.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워요. 옛날에는 막 그녀 다리만 보여 막 그놈 다리만 보여 요즘엔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걸로 바꿨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맞죠? 얘네만 발음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시옷으로 써져 있는 건 뭘로 발음해야 되냐고. 디귿으로 발음해야 된다고. 디귿 발음으로 표기하는 거라고요. 발음 표기를 디귿으로 하는 거라고요. 디귿으로 발음돼요. 얘도 뭘로 간다고요? 디귿. 얘도 뭘로 간다고요? 디귿. 얘는 뭘로 가요? 기역. 비슷비슷한 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가요? 디귿. 그 다음에 얘는 뭘로 가겠어요? 비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죠. 히읗은 이응으로 발음 나는 거 아닙니다. 얘도 디귿으로 발음 난다. 그래서 여기서 7가지를 뭐라고 하냐? 대표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그래서 7가지 자음만 발음된다는 얘를 대표음으로 발음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얘 빼야 되겠다.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얘도 쌍시옷으로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두 개 빼시고 얘 두 개 빼시고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얘 발음하면 여러분 기억이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없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아니 모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응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발음해야죠. 기억은 그대로 기억으로 발음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 하지 마시고 얘로 갑니다. 키읔이죠, 여러분. 얘는 없으니까 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요건 없잖아. 없는데 뭐 볼 게 없고, 여러분. 요것만 보면 되죠. 받침만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받침을 받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기억으로 이렇게. 그쵸? 발음 표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니은은 그대로 니은. 그쵸? 가느다란 물방울 있으니까 그대로 니은. 그 다음에 여러분 티읕이죠? 티읕은 디귿, 시옷도 디귿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음 이렇게 발음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치읓도 디귿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얘랑 발음 구분 못해요. 낫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쵸? 낫짝이 너무 두꺼워서 낫 이것도 여러분 이걸로 가고 낫을 갖고 와 낫 이것도 이걸로 가고 어쨌든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발음은. 다음에 얘는요 말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소단지 얘는요 티읕은 디귿 그 다음에 비읍도 비읍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다음 방도 그냥 방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 꽃이라고 하는 거는 치읓이죠 여러분 디귿 숲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읍이죠 여러분 숲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아까 피읍은 발음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히읗은 여러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히 그 다음에 읒 요렇게 가시는 거겠죠. 그쵸?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난다 이랬으니까 쉽죠? 할만하죠? 이거예요. 그죠?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헛받침하고 관련된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겹받침 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겹받침이 좀 많이 중요하죠, 여러분. 겹받침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을 보셔야 되는데 겹받침이 딴 데서 막 정리되어 있는 거 말고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겹받침 쪽을. 우리 스타일대로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써놨어요. 네 가지를 써놨는데 겹받침 꼭 기억하세요. 받침 서로 두 개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자음이 서로 다른 게 나와야지 겹받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서로 다른 자음 나올 때 있죠. 이때는 각각 자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기억 시험 나오죠, 여러분. 얘네들은 다 뭐냐면 두 개의 자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겹받침 쪽은 두 개의 자음이 존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왜? 쌍받침의 쌍기역, 쌍시역기는 하나의 자음이에요. 쌍기역은 하나의 자음이에요. 하나의 자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겹받침만 두 개의 자음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두 개의 자음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겹받침은 두 개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나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없어지니까 탈락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게 필요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두 개 자음이에요. 두 개 자음이에요. 다음에 이제 갑니다. 다음에 여기 겹받침 쪽 할게요, 여러분. 우리랑 겹받침 아무거나 다 되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비읍지읒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알잖아.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비읍, 리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뭐 이런 단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단어를 만들겠냐고. 안 만들어. 그러니까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세상의 모든 겹받침은 다 앞에 거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는 첫 번째 자음을 발음하는 게 여러분 발음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첫 번째 자음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갑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거 발음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갑 이렇게 난다고요. 값이 얼마예요? 갑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할까요? 아까 거랑 아까 그것도 표시하시고 여러분. 아빠 거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가야 되겠다. 옷 이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헛받침이었죠, 여러분. 헛받침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시옷은 디귿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바뀌었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원래 시옷 발음해야 되는데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죠. 바뀌어서 발음하죠, 여러분. 이런 거 교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걸 교체했다.
아, 발음이 교체되는구나. 교체. 의문의 변동 교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는 두 개죠. 두 개인데 불구하고 하나만 발음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사라지고 하나밖에 발음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탈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 쪽에서. 그래서 저한테 음절의 끝소리 하시면서 맨날 묻는 게 음절의 끝소리 교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음절의 끝소리는 교체도 있고 탈락도 있고 막 있어요, 여러분. 교체도 있고 탈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얘는 탈락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탈락한 거 있죠? 얘가 자음이 두 개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군자가 무리군자예요. 그래서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로 바뀌었다고요, 발음할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음군이 단순화되었다. 탈락하니까 군을 이룬 게 단순화되었다. 발음할 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뭐냐면 선생님 음절의 끝소리는 다 자음군 단순해요. 얘가 왜 자음군 단순해요? 얘는 자음군 단순 아니죠. 얘만 자음군 단순하라고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중에서 탈락된 애들만 두 개의 자음 겹받침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만 자음군 단순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요것도 살짝 더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것들 발음하는 거구나. 네,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원래 첫 번째 거 발음하는구나. 끝. 그리고 여러분 여기 디귿에다 쓰세요, 여러분. 디귿에다 쓰세요. 디귿에서 겹받침 중에 딱 3개. 원칙상 겹받침 중에 딱 3개. 3개만 두 번째 자음 발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를 외우시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그 3개들은 다 뭐냐면 니을 쪽이 앞에 있어요. 니을, 미음, 니을, 기역, 니을, 피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워요. 3개만 뭘로 발음된다? 뒤에 걸로 발음된다. 그러면 뒤에 걸로 발음된다. 그런데 여러분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말할게요. 뭐라고 외우냐면 이거 우리가 막가파라고 외워요. 막가파. 뒤에 거. 막가파. 아시겠죠? 막가파. 우리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여러분. 막가파. 이렇게 외워요. 막가파 아시죠? 고등학교 여러분 다니시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무슨 파들 없었어요, 학교에? 있는데 막 은간칠파. 막 피바다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돼. 저희 학교는 은간치파 있었어요. 은갈치파. 근데 별로 안 무서운 애들이었어요. 막 말도 안 되고 막 싸움만 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막가파예요. 우리나라 실제로 막가파 있었어요. 실제로 막가파가 있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막 납치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막가파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막 나가는 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얘가 원칙인데 불구하고 얘네가 막가파. 얘네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 애들. 막 가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막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얘로 발음돼야 되는데 원래 피읍의 발음을 안 해요, 여러분. 그쵸? 피읍으로 나와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읍 자리 우리 호받침에서 발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읍은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비읍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비읍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막가파로 생각하시고 얘네는 그럼 뭘로 발음난다? 미음으로 발음나고 기역으로 발음나고 그 다음에 비읍으로 발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몇 번째 거?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된다. 요렇게 가주시고 여러분. 됐죠? 그래서 얘 발음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 발음하면 여러분 우리가 달 먹으러 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먹으러 가요? 닭. 야, 오늘 닭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으로 발음 나잖아요. 이거죠. 아시겠죠? 이걸로 발음 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쟤는요.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야, 닮다. 뭐 이런 것들이지. 야, 둘이 정말 닮았다. 닮다. 이거예요. 이 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다른 조항이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지우자. 이거 이렇게 해서 닮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렇게 발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요것들 막가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죠?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거, 네 번째 걸 비운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예외, 세 번째 예외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먼저 나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의 예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 니은 부분을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니은이라고 하는 걸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막가파를 제외한 얘네 니을들 다 앞에 거 발음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얘가 있네. 니을 비읍도 여기 있네. 그럼 니을 비읍이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요. 얘 발음하면 막가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발음나야죠. 그래서 넓다. 운동장 정말 넓다. 이렇게 니을로 발음될 거라고요. 당연히. 맞죠? 니을 비읍은 당연히 니을로 발음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요. 니을 비읍 중에서 비읍으로 발음되는 단어, 발음하는 단어들이 존재를 해요. 니을 비읍 중에서 비읍으로 발음하는 단어들이 존재해요. 이 단어들은 따로 예외적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런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밥다. 얘 이걸로 발음해야 된다니까, 비읍으로. 그 다음에 넙동굴타. 그 다음에 여러분 넓적하다, 넙죽하다 라는 네 가지는 넓적하다, 그 다음에 넙죽하다 라고 하는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얘네는 다 비읍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요. 밥다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밥.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넙동굴타 넙 이렇게 발음돼야 된다고. 넙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럼 이거 다 발음 써드릴게요. 요거 비읍자를 내가 저렇게 해서 발음을 다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뒤를 좀 안 쓸까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얘 발음이 뒤쪽에 다른 조항들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밥 이렇게 돼요. 따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요 넙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다음에 둥글다 나머지 조항들은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요 넙 얘도 비읍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쩍하다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게 될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얘도요 넙 비읍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넙죽하다 이런 식으로 발음해서 여러분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읍 발음들이 여기서는 여기가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되는 얘네 네 단어만 다른 넓다는 널이에요. 널. 근데 이 네 단어만 특이하게 국립국어원에서 비읍으로 발음해라고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걸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 중에서 여러분 이 다 있죠? 여러분 이 다들이 다른 걸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잔디를 밟다, 잔디를 밟고, 단디를 밟지 뭐 이런 걸로 가도 마찬가지로 다 비읍인가요? 네, 다 비읍이에요. 다 비읍이에요. 잔디를 밟고 라고 하는 거고 잔디를 밟지 마세요. 반디를 밟고, 담비를 밟고 그 다음에 잠디를 밟지 마세요. 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넙둥굴타, 넙둥굴코, 넙둥굴며 뭐 어쨌든 그쵸? 요 단어의 형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비읍으로 간다. 무조건 비읍으로 간다. 따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밥다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밥다죠. 왜요? 우리가 발음 잘못하거든. 잔디를 밟다 이러지 않고 잔디를 밟다 이러거든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러지 않고요. 우리가 발음을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우리가. 근데 밟지 마세요가 맞다는 얘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따로 외우셔 가셔야 된다는 거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요. 얘갑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요걸 갈 건데 요거에서 예외를 가겠습니다. 리을 기억입니다. 이거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리을 부분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지우고 요쪽으로 올게요. 여기서 리을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막가파인데 여러분 막가파에서 가 부분이요. 리을 기억이요. 니을 기억이에요. 니을 기억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니을 기억이 어간 니을 기억 뒤에 여기 뒤에 어미 기억으로 시작을 하는 어떤 말이 나오면 시작하는 말 이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말이 나왔을 때는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니을 기억은 원칙상 뭐로 발음돼야 돼요?
기역으로 발음된다 그랬죠. 얘가 얘니까 여러분 막가파로 발음돼야죠. 그런데 얘도 예외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는 얘가 뭘로 발음돼야 되냐면 얘가 리을로 발음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 말 이렇게, 그다음에 말 이렇게, 그다음에 말 이렇게, 요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봤더니 막갑하죠.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리을 라인에 막갑하죠. 근데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갑하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발음 어떻게 하느냐? 막다.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여러분. 얘네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된소리 되게 해요. 막다. 그냥 이렇게 간다고. 기역으로 그냥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도요. 막갑하죠. 막갑한데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안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막지, 막지 그냥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막지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얘요. 막갑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고 하셔야 돼요. 막갑하죠. 근데 기역으로 시작하는 게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을로 발음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리을 다음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 너무 힘들어요. 이거 리을 가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억 나오면 지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두 개 똑같은 거 나오면 얘 지울 수가 없죠. 기억 지울 수가 없잖아요. 기억 지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가파. 근데 얘는 지워. 오케이. 그러면 지운다고 생각하고 얘가 남으니까 막 맑고 지우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리을이 발음된다는 게 확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뒤에 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맑고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다른 거 해볼까요? 다른 걸로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번과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얘는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 없죠. 지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가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얘는 지울 게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읽고 이렇게 발음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발음하시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맑다가 아니야. 어머, 물 맑다. 우리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물이 맑다. 이래야 돼요. 물이 맑다. 물이 참 맑지 않네. 이게 아니라 물이 참 맑지 않네. 이래야 돼요. 우리 발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맑지 않네. 그다가 여기 갑자기 물이 맑고 이게 아니라 물이 맑고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음되자 그래요. 또 책을 읽다. 다 틀려요. 책을 읽다. 책을 읽다. 책을 읽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관련된 것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봐도 아시잖아요. 이쪽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거 리을 다음 기억 다음에 기억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 두 개를 없애준다는 생각을 하고 리을을 남기는 생각을 꼭 해라. 리을 남긴다는 생각을 꼭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봐세요. 그런데요. 제가 왜 말도 안 돼 계속 어간 어미를 배운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간 어미를 제가 끝까지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같이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시는 거냐? 다시 한번 써요. 이렇게 갈 때 기억 지운다고 그랬고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꼬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런데 얘 보세요. 얘 니을 기억 뒤에 기억 나왔잖아요. 얘도 니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나왔으니까 얘가 니을로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발음하세요. 뭐예요? 흙과? 야, 흙과 모래를 갖고 와봐. 흙과? 아니면 흙과 모래를 갖고 와봐. 흙과. 뭐예요? 얘는 흙과예요. 얘는 기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어간 어미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리을 부분은 어간 어미일 때 기억을 지운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간 어미라는 소리죠. 얘가 어간 어미, 어간, 그 다음에 얘가 어미 이럴 때고 그러면 얘는요. 얘가 어간, 얘가 어미 이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닐 때에는 얘는 그냥 막가파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간 어미가 뭐냐고. 어간 어미가 뭐냐면 여러분
요 고자리 있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요? 다. 이 자리에 다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걸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요. 읽다, 막다, 뭐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 짧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좋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어렵다, 두렵다, 다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간어미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요. 요 자리 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흙다, 흙고, 흙은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얘는 되잖아. 읽다, 읽고, 읽으니, 읽음으로 읽어서 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얘는 흙다, 흙고 이런 거 없어요. 흙다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 어간어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법 갔을 때 이제 어간어미를 더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요 형태가 어간어미가 아닐 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요것도 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에요. 이게 겹받침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어떻게 오시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첫 번째 발음이라고 하자. 그리고 막가파만 두 번째 발음이다. 근데 막가파를 제외한 니을 비읍 중에서 니을 비읍은 원래 니을로 발음해야 되는 거니까 니을 비읍 중에서 막가파를 제외한 니을 비읍 중에서 우리가 밥다, 넙둥굴타, 넙죽하다, 넓적하다는 비읍이더라. 따로 암기. 그 다음에 여기 막가파에서 얘 아래로 내려가서 얘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지워서 얘가 니을로 발음되더라. 맞죠? 근데 이건 언제? 어간어미일 때. 어간어미는 다라고 표기될 때. 흙다 이런 건 안 되니까 막다, 읽다 이런 거에서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겹받침 쭉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여러분 쌍받침입니다. 마지막이요. 얘는 짧아요. 쌍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침에 쓰이는 쌍받침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쌍으로 나오는 거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얘는 나오지 이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얘네가 이런 게 어딨어. 우리가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밥 이랬는데 불구하고 밥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쌍받침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쌍기역하고 쌍시옷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쌍기역을 우리가 하면 박이죠. 얘는 뭘로 발음되냐면 여러분 기역으로 하면 돼요. 하나 빼버리면 돼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요. 시옷 하나 빼면 시옷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옷도 헛받침 생각해보세요. 시옷으로 발음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로 발음해야 돼요? 디귿으로 발음하죠? 그러니까 결국 디귿으로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 박이라고 하는 거 해봅시다 여러분. 박은 뭘로 발음된다? 박 이렇게 발음된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있다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시옷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예요 따. 얘도 요런 식으로 발음된다. 아셨죠? 근데 이게 끝인데 중요한 거 있죠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쌍기역과 쌍시옷은 얘네들은 여러분 쌍기역 쌍시옷은 여러분 뭐다? 하나의 자음이다. 얘네들은 하나의 자음이다. 너무 중요해요. 아까 겹받침이요. 자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는 두 개의 자음이에요. 근데 얘네는 하나의 자음이에요. 쌍시옷이 시옷 두 개 붙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따로 있는 거라고. 기역, 니은이 따로 있듯이 시옷, 쌍시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가 그냥 하나의 자음이야. 얘도 그냥 하나의 자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하나의 자음인데 다른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었죠. 얘 뭐라고 한다고요? 교체라고요. 이거 탈락 아니라고요. 아셨죠? 얘가 그래서 교체에 속하는 거구나. 요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아, 나올 만하지 않아요? 아까 그 겹받침하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얘도 얘가 하나의 자음이기 때문에 다음 하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나중에 디귿이 쌍디귿 되는 거 얘도 교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체 두 번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거는 뒤에 건 안 배웠으니까 안 쓰는 것 뿐이고. 아셨죠? 이런 건 교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 맞아요? 틀리죠. 얘는 자음군 단순화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서만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얘는 자음군 단순화하고도 관련이 없다. 자음군 단순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다. 요렇게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절의 끝수랑 관련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됐죠? 요것도 좀 해놓으시고 그거 문제랑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쪽 조금 쉬는 시간 조금 풀어놓으세요. 좀 이따 시간이 좀 들이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좀 쉬시면서 살짝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